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정말 말을 잘할까를 여러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을 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을 잘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면 말을 잘합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제가 말을 못한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론은 알려줄 수 있지만 정작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잘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저 사람이 잘하는가를 나름대로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제가 생각할 때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내가 이야기한 것을 상대방이 듣고 끄덕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은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큰 소리로 당당하게 씩씩하게 이야기하라. 이 부분은 제 생각엔 과거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씩씩하게 당당하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나만의 생각의 표현이었지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대방은 아마 감동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참 시끄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말을 잘하는 방법 속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것도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이야기할 때 잘 귀 기울여 듣는, 즉 경청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살짝 끄덕여 주는 것. 그리고 이야기 다 듣고 난 다음에 앞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살짝 덧붙여 준다면 상대방은 상당히 기분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많은 사람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라, 간결하게 명쾌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 정작 내가 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대방은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요. 거의 간결하게 이야기하라라고 하면서 상당히 장황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대화의 주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체자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말을 잘하고 리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중심에 서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와 상대 이야기를 듣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라.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선생님께서 너 책 읽어라. 그럼 일어나서 책을 또렷하게 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너 읽은 내용이 뭐니?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읽느라고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내가 책을 읽으면서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줘야 된다. 즉 상대방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듣고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 이야기에 기울이는 것 이전에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데 이 액션도 많으면 상대방이 혼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손을 놔두고 꼭 필요할 때만 이 정도 이야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적어도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려면 1분 내지 1분 30초는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분, 3분은 너무나 길고요. 그렇다고 30초 정도로 끝내기에는 내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고요. 그리고 말하는 속도도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되고 적당하게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야기할 때
어절 단위로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보면 어절 단위로 끊고 있는데 조금 빠르게, 즉 리드미컬하게 발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전개할 것인가, 이것을 저는 이름하여 5단 구성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첫째, 간결하게 나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한 3, 4초 정도 군더더기 없이 명쾌하게 이야기한 후 1초 정도를 살짝 쉬어주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라고 할 때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앞에 주장 의견에 대한 이유 근거를 간단하게 대주고, 그러면 상대방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아니면 나는 자네와 주장은 같지만 이유 근거가 다른데 라고 할 때쯤,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견해가 이렇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아주 매력적인 것이죠. 나의 의견을 조금 양보하고 상대의 마음을 읽은 후에 이런 생각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라고 해주면 상대방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때쯤 해서 네 번째,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천천히 차근차근 부드럽게 이야기해 드리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그러나 라고 강하게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은 상당히 섭섭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격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친절하게 확인시켜 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럼 너무 단조로우니까 두 번째 이야기했었던 이유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좋은 다른 견해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을 주장합니다 라고 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의 생각을 명쾌하게 상대방에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 여러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선생은 말을 잘하는가, 그리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가, 저 선생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채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